자, 여러분 있잖아요. 그 외교부 합의와 관련돼서 윤미향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윤미향이 이때까지 뻥친 거죠. 자기는 동의한 적 없다. 뭐 동의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동북아 국장이 윤미향 정대협 대표를 만나서 합의를 했다. 서로 대화를 한다. 이거는 일단 이렇게 문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외교부가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당시 정의기억연대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여러 차례 알렸던 사실을 기록한 문건이 공개됐다. 지금 여러분 한일 관계 복원하는 첫 번째 관문이 이 2015년 위안부 합의 관련인데, 자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진짜 우리가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 좌파의 선동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250분이 넘죠. 256분인가요? 살아계신 분 별로 없습니다. 자, 1억이요. 누가 받아요? 누가 받습니까? 유가족이 받습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이렇게 생활하고 살아가고 계신데 1억을 준다고 해요. 받는 거에 사인을 합니까? 안 사인합니까? 이게 여러분 되게 현실적인 얘기인데, 뭐 다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케이 알았어요. 이걸 하고 이제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합의다. 이거요.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게 위안부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의 사과를 명시화하고 1억을 받고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한다. 뭐 이게 최종적인 결말이다라는 거에 사인을 하고 1억을 받는 거 있잖아요. 유가족들 대부분이 여러분 저거 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때 이제 문제는 윤미향 의원이 문제는 뭐냐면 할머니들이나 유가족들을 자기가 설득을 해낼 수가 없다고요. 저 지금 정대협 분들이 저렇게 정대협이 모든 위안부 유가족과 위안부 할머니들을 다 대표하는 그 대표성이 없습니다. 저거 되게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위안부 할머니와 위안부 유가족이 투표권을 가지고 단체의 대표를 뽑는다고 하면 윤미향이 저렇게 오랫동안 장기 집권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무슨 구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윤미향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몇몇 할머니들과 함께 그분들과 함께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모든 위안부를 대변하는 척을 한 거지, 모든 위안부 피해자의 대표성이 윤미향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때 화해와 치유 재단 만들고 한 다음에 여러분 저때 돈 받아 가시는 분들이 이거 사인하는 거 전부 다 제가 그때 들기로는 일본이 사인 받고 그 사인하는 현장도 비디오 촬영까지 해서 빼박인 거를 계속 일본도 저걸 쌓아 놓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때에서 이걸 돈을 받거나 동의하는 게 과반을 훨씬 넘었었다라는 것도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걸 모든 게 다 묻히죠. 그러니까 윤미향은 끝까지 자기 통제하에서 이거에서 반대하는, 그러니까 이 합의를 받고 돈 받고 끝내자라는 의견이 피해자의 다수인 거를 뭉개고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하는 몇몇 할머니들과 함께 계속 이 협정을 엎어버리고 반대하는 그 운동을 전개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운동이 모든 위안부의 대표성이 있는 것처럼 좌파들이 선동을 하고 좌파 언론 매체들이 같이 움직여주고 그러면서 이게 여러분 반일로 연결이 된 거죠. 이런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 냉정하게 봐야 돼요. 그러고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경악하는 건 정부의 각종 보조금, 뭐 그 다음에 후원금, 기타 등등 해가지고 윤미향 의원이 돈 문제가 정대협이 정말 깨끗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하고도 싸우게 되고, 너는 국회의원 하면서 뭐 이렇게 되고 하면서 이러는데 너 우리를 뭐 했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윤미향 의원이 할머니들을 앵벌이 시킨다라는 그런 말은 할머니들 입에서 몇몇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신미자 할머니 그리고 무궁화 할머니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용수 할머니까지 해가지고 너는 우리를 이용해 먹고 있어라는 거를 계속 목소리가 나왔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사회가
제대로 그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그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은 그거에 있어서 우파들이 여러분 되게 전략적으로 행동을 안 해서 그래요. 그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래요. 신미자 할머니가 그렇게 나왔을 때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신미자 할머니와 무궁화 할머니 얘기를 들어서 윤미향과 그들의 갈등을 전선을 쳐줬으면 이게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야당이 아니라 지금은 여당이죠. 근데 보수 정당이 그거를 외면을 해요. 그때 그리고 그 지만원 박사가 그 할머니들하고 같이 있는데 지만원 박사가 우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도 아니고 이게 정무적으로나 그렇게 뛰어나게 그걸 처리하시진 못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저 좌파의 언더도그마 전술과 선동에 우파들이 맞설려고 하지 않고 자꾸 뒷걸음질 쳐요. 위안부 할머니들이 저렇게 얘기하고 윤미향이 위안부 할머니들 약자 끼고 저렇게 막 운동을 하면 저거에 맞서는 것처럼 하면 내가 패대기 쳐지지 않겠어? 그러니까 요번에 이 전장현이 여러분 진짜 장애인들을 대변을 해요? 윤미향이 진짜 모든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변하는 대표성이 있어요? 없죠. 없는데 우파들은 스스로 그거에 맞서서 싸우고 전선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중전선이 쳐지면 항상 지죠. 항상 지고 뒷걸음질 치고 아이고 이거는 건들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계속 당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진실보다 갬성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파묻히면 갬성에 파묻히면 그게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간 나라예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웃긴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에서 뭔 일이 있을 때 이용수 할머니가 나서고 유가족들이 나서니까 거기에 얹혀가지고 뭘 하죠. 근데 그거 같은 경우도 우파들이 이렇게 돼 있으면 전략 전술적으로 그 유가족이나 위암 이거에 반대했었던 목소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세상에 알리고 그분들을 그 펌핑을 펌프질을 하면서 전선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쟤네들은 별의별 사람들을 다 영웅으로 만들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피해자가요 여러분 영웅은 아닌 겁니다. 피해자가 리더는 아니란 말이에요. 피해자는 피해자일 뿐이지 어떻게 피해자가 정치적 리더고 피해자들의 목소리가로 정치의 향방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것도 진짜 이렇게 세월호 때도 그렇고요. 세월호 때도 제가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얼마나 갑질을 했는데요. 근데 그 갑질을 하는데 그 갑질 속에서 의원들한테 갑자기 의원들이 굽신굽신 거리니까는 유가족들도 자기들이 벼슬 한 줄 알았다고. 이렇게 하면 또 나보고 지랄지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진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피해자는 불쌍하고 안타깝고 우리가 동정의 대상이지 그 동정하러 갔다가 그 사람들 갑으로 모실 일이 있어? 인간의 심리라는 거 여러분, 인간의 권력감이라는 거, 자존감이라는 거 여러분 정말 웃긴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도 직시를 해야 돼요. 직시. 피해자가 절대선이다. 내지는 절대로 그럴 리 없어. 라는 서사를 만들어 놓고 피해자의 피해자성을 만들어서 피해자를 계속 피해자로 살게 강요하는 이런 패턴. 여러분 그냥 다 일상으로 돌아와서 사과받을 거 사과받고 보상받을 거 보상받고 치유할 거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를 해야죠. 피해자가 어떻게 직업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피해자 운동이 직업을 잡고 그리고 이렇게 윤미향 같은 사람이 그걸 직업 삼아서 저렇게 난리를 치고 그리고 뭐 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저기 가스라이팅 당하고 나라 자체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이러다 개망신 당하는 거라고요. 이러다 국제사회에서. 저는 이거는 분명히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나가야 돼 있어서 일본이 사과 안 했다. 그거만큼 여러분 황당한 거짓말이 없어요. 일본이 사과를 안 하긴 뭘 사과를 안 해. 일본 애들이 이거와 관련돼서 위안부 문제와 과거사와 관련돼서 사과를 하고 한 게 한두 건이냐고요. 근데 그걸 다 사과로 받지. 진심 어린다는 사과, 그 진심은 그 누가 판단하는데 그 진심에 대한 판관, 그 관심법을 쓰는 그거를 윤미향이 오케이 해야 오케이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제일 한심한 건 우리나라 자체를 피해자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옳고
절대로 하면서 우리 모두의 도덕감을 역사로 보면서 우리가 피해자였고 우린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역사 정체성이나 이런 거에 뿜어버를 한다는 게 우리가 무슨 순교했어요? 제국과 그 패권 경쟁의 시대에서 삽질하다가 국력이 없고 그렇게 당한 게 그게 무슨 절대적 가치를 지키겠다 순교를 한 것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한인이 민족의 한인이 민족의 정선이 그러면서 있잖아요. 바보같이 굴었던 거 그리고 어리석게 굴었던 걸 그걸 전부 다 퉁쳐서 넘어가려고 한다고요. 직시해야 됩니다. 역사 인식이나 기타 등등 직시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 여러분 사과받을 거 사과받고 끝내고 또 그다음 미래로 나아가고 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런 윤미향 같은 사람들이 언더도그만 전술 선동 이런 거에 해서 일본하고의 관계를 산으로 가게 하고 국제 정세하고 전혀 상관없는 헛소리나 찝찝하게 만들고 지소미아 같은 것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한미일 동맹 체계가 우리의 미래의 그 살길이라는 냉정한 판단을 빨리 해야죠. 또 제가 욕을 뒤지게 먹을 가능성이 항상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얘기를 해야 된다. 꼿꼿이 세우고 윤미향 너 네가 뭘 잘했어 이러면서 여러분 고개 꼿꼿이 세우고 이 사람은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일본이 사과했고 그리고 일본이 보상했다라는 걸 그냥 이렇게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놓고 또 한 역사의 한 막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아이고 좌파들이 아무리 와서 난리를 쳐도 저는 내롱 이것들아 그러고 말 겁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